있고 음. 참 국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합의돼서 된다고 해도. 글쎄, 걱정이 아니라 슬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유족들 그 인터뷰를 쭉 네. 들어봤는데 이제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경계선에 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방치하면 이것이 분노로 바뀌면 정권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아, 심각한 위기가 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뻔히 보고 있어요. 네. 그걸 보고도 개겨버리는 아, 저 똥배짱들. 네. 저것들 저 제대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합의를 해주냐고. 국정조사를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 제끼고 원래 야삼당 계획 낸다 그럴 때 밀어붙이고 말지. 네. 그럼 국민의힘이 죽지 못해 따라온단 말이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유족과 야당 사이에 끼어버린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걸 됐다면- 구해줘? 이렇게 저 국민의힘이 거의 골로 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국정조사 안 한다, 또 유족들 명단 공개하면 범죄다, 얼마나 사실은 비하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옛날에 그 레지스탕스 소설 그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이라는 소설을 참 내 젊은 시절에 네. 아주 애틋하게 봤는데, 어, 그 레지스탕스의 독일군에 저항하면서 무명으로 간 친구를 추모하는 글귀거든요. 그게 네.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어, 그게 그 노래로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명 사회에서 자고난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 추모를 네. 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은 마음의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어. 근데 유족들이 말이 없으시니까 감히 뭐라고 말 못하고, 에이, 그때 그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앞에서 그 레지스탕스 친구를 추모하는 마음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유족들이 그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 이 통해서. 자체가 2차가 해라. 아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네. 역시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 유족들이 더 이상 추모와 배상의 소극적인 객체가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선언인 거야. 이렇게 해야 슬픔을 우리가 초월하고 네. 연대와 위로의 공동체, 이 회복 탄력성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역행을 했던 이제 국민의힘의 목에 칼날이 들어온 거야. 아유, 그렇죠. 이랬을 때 왜 민주당이 그걸 구해주냐고. 차라리 냅둬버리고 그냥 가던 길로 가지.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또 법무부를 빼놓고 음. 그리고 기간도 45일 그것도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이게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예. 분명히 이제 비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될 이거는 거냐? 제가 대역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피해자 아, 중심주의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그분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게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 그 피해자 앞에 정치적 중립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위기에 하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파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정확했다. 음. 처음에 명단을 공개한 해 만에 이것도 참 웃기는 논쟁이었던 게, 어디 용산구청 강당 같은데 유족들 대기실을 제공하고 네. 거기서 기억과 추모를 하게 도와드렸더라면 애시당초 명단 공개 시비는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자기 딸 사진 가져오고, 네. 그러고 위패라도 갖다 놓고, 음. 그러면 공무원은 그거 실무적 뒷받침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왜 명단 공개 얘기가 나와? 또 왜 그걸 또 반대해? 그건 그분들이 여건만 마련해 줬으면 다 알아서 하셨을 거야. 네. 어.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을 빼놓고 네. 그 조치를 안 해놓고 정치적 논쟁을 하니까 이게 결국은 정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게 정쟁의 사안입니까? 아니 유족들이 원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 사태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와 더 나아가서 치유의 공동체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게 여기에 예산안이 왜 들어오고 여기에 뭐 경호처는 왜 네. 빠지고. 아니 우선은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은 사실은 이래야 돼요.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서 진상을 원하시냐, 특수본 갖고 부족하시다면은 저부터 조사해 주세요. 제가 1번으로 조사받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석들이나 하는데 네. 나를 감히 조사해? 대통령실을 느낌. 불러?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게 오늘 아침 신문 봐. 부글부글 끓는데 네. 아니 누가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죠. 오늘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아우 이게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추모 기간에서 그 기간 지나놓고 그리고 이 명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2차 가해 논란을 만들고 하면서 좀 묻히길 가라앉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 예봉을 피해서 네.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자체가. 진짜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를 내가 두고 보려니까 저는요 민주당의 더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이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돼. 물론 요즘 어려운 거 알아.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거의 전방위적이에요. 지금 저기 노웅래 의원에 이어가지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네. 송영길 전 네. 대표에 뉴스도 나왔죠. 지금 다 저기 피의자 되고 기소될 판이에요. 전방위적인 수사가 전방위적이야.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재명계 비이재명계 가리질 않아요. 네. 주류건 비주류건 가리질 않아요. 아하. 민주당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저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네. 또 어떤 정치의 정도를 지키고 중심을 지켜주셔야지. 음. 이렇게 오염된 합의를 해버리면 더 어려워지십니다. 정도로 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그렇죠. 원칙을. 원칙으로 가야 된다. 네. 자, 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민주당 딜하지 마라. 어차피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도 좀 하고 계시고, 네. 뭐 민주당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민주당 향해서 하고 계신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아닙니까? 왜 예산안과 합의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댓글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국정조사 될지 염려가 되는 그런 너무 상황입니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그래요. 이렇게 예산안은요 모든 정쟁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예산만큼 정쟁이 심한 분야가 또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은 그래요. 민주당이 오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의총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오후가 좀 대바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검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그래 그러면 대검까지 빼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합의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예.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다 네. 불러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다음에 대검의 그 마약 얘기는 네.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네. 아주 윽박지르면서 거의 반말로 현장에 현장에 137명 있었잖아. 그랬어요. 현장에 다 있었잖아. 네. 이랬잖아.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그 137명이 있었는데 얘들 뭐 했냐. 그런데 이 137명 중에 52명이 네. 마약 단속반이에요. 아하. 사복을 입고. 네. 네. 이 52명은 당일날 현장에서 참사가 끝날 때까지 이태원 파출소에서 나가지도 않고 앉아 있었어. 인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예. 참사가 나서야 나간 인원이에요. 이 52명이 우리는 마약 단속하라고 보내놓고 네. 거기서 성과 올리라고 기자들까지 출동시켜놓고 그렇죠. 대기하고 그리고 우리 있었죠. 보고 참사 대비를 안 했다고 대통령 저러니 이런 더럽고 안 입고 온 일이 어딨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아니 마약 단속하라고 해서 사복 입혀가지고 네. 그래 이태원 파출소에서 아예 기어 나오지도 않은 인원이고 예. 그 외에도
여성 청소년과 외사과 이런 데가 또 출동을 했어. 여기는 성폭력 몰카 단속하러 나간대요. 아하. 이걸 합치면 70명이요. 그런데 뭐가 137명이 현장에 있었잖아. 그러는데 현장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없었던 거죠. 없었단 말이요. 그렇죠.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대기 인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그럼- 1승 경찰 문제가 아닌데 결국. 그다음에 이 나머지 그러면 네. 70명 빼고 나면은 한 50여 50명? 명, 네. 60명 가량 남는데 이 중에 하나가 경찰 기동대인데 네. 얘들은 저기 그 교통. 저 6시부터 보내달라고 네. 뭐 했고 요청을 받을 때마다 뭐런 답변이 들어왔어요. 시위 수습이 다 되고 끝나고 가겠다. 네. 그것도 밤 먹여서 보내겠다. 그렇죠. 이거 저기 집회 시위 때문에 애들이 밥을 못 먹었으니 네. 밤 먹이고 보낼게 이렇게 답변이 왔어. 네. 그래가지고 참사 일어나기 30분 전에 온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이때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란 말이요. 이땐 통제해도 늦어. 네. 와들이 와서. 그러면 일개 기동대 30여 명 얘들은 이거 현장에 있었잖아. 이거 아니지. 결국에는. 아니지. 이거 또 빼야 되지. 네, 네. 빼야죠. 그러면은 30여 명 남지. 네. 그게 이태원 파출소 직원 인력의 전부야. 하하. 근데 그 30명은 취객 신고 들어와지. 싸움 벌어졌다고 신고 들어오지. 출동할 때가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막 가서 울부짖듯이 네, 막 네. 호소하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137명이 있었잖아 할 때는 이 30명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가 되지. 왜? 나머지는 다 자기 업무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네, 다 네. 있었는데 그렇죠. 이래 된 거지. 아,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어. 그리고 그 영상을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언론에 다 뿌려. 비공개 회의 부분에 뿌려버렸어요. 그러고 네.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문제지. 난 뭐 막연하게 책임 안 묻겠다. 그 순간 그 앞에 앉아 있던 이상민 장관하고 윤희관 경찰청장은 네.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거야. 구원받은 느낌이었겠죠. 구원받은 거야. 하하. 이랬던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약 단속반 보내는데 이 52명의 마약 단속반한테 내려간 지시가 뭐냐?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그다음에 기동대 밥 먹고 천천히 오고 용산경찰서장은 또 그 뒤에 또 왔다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니들 왜 나갔으며 왜 이 시간에 왔는가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따져. 그래야 137명이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마약 수사를 왜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지 말란 얘기지. 아하. 뭐 대검이고 대검, 뭐고 빼라는 얘기나. 법무부 빼고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어. 아하, 마약은 물어보지 마라. 아니 현장 얘기만 우리 해라. 마약 때문에 참사 일어났다고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부에선 그런 말 하는데 네. 그랬는데 대통령 입으로 137명이라 그랬으면 그 137명이 137명이 아닌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인 거 아닙니까? 네.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뭐 국정조사 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라면 네. 나부터 조사해라. 만약에 나한테 약간이라도 네. 문제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날 쳐라. 나 국민 질타 받겠다. 예. 세상에 이런 리더십은 고사하고 현장에다 다 떠넘기는. 어. 아, 그래요. 이 국정조사 하게 되면 나부터 조사해 받겠다. 나부터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못 들었네요. 지금 보면은 아니 다 책임 없다는 이런 뉘앙스만 보이고 저런 있고. 자들한테 나라의 안전을 맡겨놓고 있는 네.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고 한심한 거예요. 이걸 네. 바로잡는 수단이 국정조사밖에 없는 거야. 특수본이 할까? 못해. 압수수색도 안 하는데 무슨 뭐 그렇죠. 네. 법에 따라서 법리 검토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음. 결국에는 윗선까지 못 갈 가능성이 커 아니, 보이는 못 거죠, 가요. 지금.